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일부 지역에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네, 시점은 오는 26일부터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부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확진자 추이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상한 그 추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천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5차 유행에 사실상 들어섰다고 보면 될까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5차 유행이라고 분類한다면 네. 오미크론 확산을 통한 5차 유행의 시작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기존의 이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변환하고 있는 그 중간 정도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 세포에 더 많이 침범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상태에서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감염자, 즉 양성 판정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지나면서 사람들이 접촉이 늘고 하면서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물론 예상했던 뭐 3만 명 이런 숫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세종이 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가 시작이 됩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평택, 안성 지역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검사 치료 체계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은 PCR 검사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코에 검사를 채취하고 하루 정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만 네.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PCR 검사 말고 예, 이거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신속 검사라고 하면은 약국 등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65세 이상이라든지 중증 질환인 분이 아닌 분이 검사를 받으러 온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안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검사 키트로 해서 바로 15분, 20분 안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분은 PCR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귀가 좋지 하면서 좀 더 가깝게 관찰하는 방법.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잠깐만요. 선별 진료소 안에 있는 자가 검사 키트는 이 약국에서 파는 거하고 좀 다른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시행은 의료진이 하는 건가요? 자가 검사 키트는 그 말 그대로 자가가 하고 네. 의료진은 지켜봅니다.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신속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신속 검사랑 자가 검사 키트를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비슷합니다만은 신속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의료진이 합니다. 예. 의료진이 해서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채취한 검체를 용액에 녹여서 이 키트에 카료까지 같은데요. 그리고 그냥 15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수한 장치에 놔서 이 반응을 더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그것은 각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는 똑같이 PCR처럼 검체를 채취하지만 PCR 검사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 키트에 떨어뜨려서 확인하고 거기 두 줄, 예. 세 줄 뜨는 거를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검체기에 넣어서 판정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가 검사 키트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 우리가 진단 검사 의학 전문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신속 항원 검사가 자가 검사 키트인 경우는 본인이 검사하니까 아이고 아파. 제대로 검체가 안 나오거나 네. 또 온도 실제로 그 용액에 놓는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검체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서울대 등에서 최초에 나왔던 검체의 정확도가 20% 내외였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하지만 신속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는 PCR 검사에 준하는 그러한 검체의 정확성을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구멍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 지역이 된 4개 지역 여기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들부터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PCR 검사가 고위험군부터 받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이들 4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또 하나가 동네 의원도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지금 앞서 얘기 나온 광주, 정남, 평택, 안성 이 지역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발표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6일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그냥 아직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개념이 2019년, 2020년 초반의 그런 개념이다. 어떤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만약 돈다. 그 병원에 누가 갈까요? 아, 예. 그런데 이 호흡기 전담 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병원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환자분들이 가시기에 아직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고요. 예. 또 동네 병원 중심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어차피 전환해야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사회와 국민과 의료진 간에 얼마만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국에 있는 우리 보건 쪽에 아주 저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국에서 1년에 2만 명씩 독감으로 사망하지만 나라를 걸어 잠그거나 독감 환자를 접촉했다고 해서 격리시키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약간의 모험일 수는 있지만 독감에 준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진행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종이 기존의 코로나19의 중증 화율에 대한 부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얘기지만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병원, 특정한 지역에 코로나19가 외래 환자로 그것이 지금 자가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방역착오로 이동하는 건지 이런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으러 병원을 다니겠네? 그러면 네. 외부 자가격리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두려움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의 검사 진행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전문가가 하나의 목소리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는 초기의 코로나19와는 다르고 중증화율이 낮으므로 앞으로 일상 회복을 돌아간 즉 독감의 위기 대응 단계로 봅니다라는 것이 서로가 얘기가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설명이 될 텐데 특정 지역에 최근에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나왔던 지역으로 한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아시겠지만 우리가 님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내 땅 예. 뒤에는 절대 하지 마.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검사나 치료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그에 대한 설명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6일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 이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7일로 줄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우선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시 방역을 강화하기 이전 위드 코로나 즉 네.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당시는 이제 2차 예방 접종을 완료자로 했습니다. 2차 예방 접종 한 사람이 밀접 접촉했는데 PCR이 음성 나온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강단계가 필요하죠. 예. 당시에 양성 나왔던 즉 확진자로 분류됐던 분들에 대한 격리 기간 이전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한 분들인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파력이 낮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의 예. 이 예방접종 완료, 즉 부스터까지 완료한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감염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해외 문헌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데이터 값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 그런 일상 회복을 하는 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얘기지만 예. 실제로 이런 감염내과 감염 전문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먹는 치료제 대상도 좀 확대가 되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릴 때 네. 저는 처음부터 60세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65세부터 네. 시작했던 거는 일단 이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 예. 또 시범 사업적인 측면이었는데요. 다시 만 60세로 늘은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처방은 의료진이 합니다. 네.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처방에 대한 책임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흔히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드시거든요. 이 외에도 다른 정신건강의학적이나 또는 뇌전증 등의 예방약 등으로 드시는 약물들이 충돌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혈액 검사하기 전에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만 낮췄다고 해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만약에 이런 전담병원을 늘리고 실제로 이런 외래 차원에서 치료를 넣는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확진되는 시점에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예. 그 데이터 값이 혈액 검사 값이 주치의한테 가서 처방 당시에 고려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고지혈증약 또는 그 병용근기약 오늘부터 드시지 말고 현재 간 기능 상태랑 콩팥 기능 상태 괜찮으니까 주의 있게 드십시오라고 하면은 현재 이 60세로 낮춘 것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안전하게 투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한 대책들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씩 바뀐 부분이 그러니까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72시간 내 검사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좀 줄었고요. 또 자차 이동을 제외하고는 방역 교통망 의무화 적용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방역과 감염학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설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가족분들이 친지를 방문하고 그래 내가 열을 격리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한국에 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 출국 전 48시간을 맞춰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 검사할 때도 생각보다 많고 자기 비용 내더라도 검사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 그 증명서를 받아서 비행기 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만 해도 48시간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건 비행기 타지 말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이런 급속한 유입을 막기 위한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영할 만한 것이고요. 예. 또 자차 이용을 못하게 하고 방역망을 한다는 것은 추적 관찰을 통해서 오미크론의 그런 어떠한 곳으로 퍼지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네. 7,000명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대부분이 오미크론이 변이가 나온다고 하면 몇 퍼센트인지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하거든요. 예. 예. 즉 국내에서도 50%, 60%, 70%가 넘는 오미크론이 돌고 있다고 하면은 영국에서 했던 조치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를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이 강화하는 것이 만약에 2주 전에 발표가 났다고 하면은 환영할 만하지만 50%를 넘는 시점이라고 하면 입국하시는 분들한테 좀 과다한 느낌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미크론 지금 변이가 확산하는 이런 추세라서 정부가 연일 3차 접종 중요성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거에 상충하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까? 서류가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4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장관분께서 4차 예방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됐고 그거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중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차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방어력을 갖는 중화항체가 거의 20, 30배 정도 높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돌파 감염, 즉 특정 변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피하는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네.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떨어뜨린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코에 뿌리는 마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스프레이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실제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최근에 최근까지도 했었던 이게 독감, 인플루엔자 치료제 중에 코에 뿌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소아청소년권의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지속성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체를 우리가 막아내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그것이 몸으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을 하면 코에다 뭘 뿌리면 네. 코 안에 뭐가 좀 코팅이 돼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지 않을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의 90%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예. 코 점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고 그 중항체라든지 특정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